증권통 K에서 오늘장 매듭 짓고 내일장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1월장 잘 달렸고요. 2월은 또 잘 버티더니 3월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인 3월의 시작 월요일장에 양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 저항을 딱 뚫고 이제 또 오늘장에 810선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정말 모처럼 만에 동반한 이런 좀 풍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2월 시장 조금 불안했었죠. 2월 시장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1월 좋았다가 2월 불안했다가요. 3월 들어서 이렇게 좋은 모습 사실 보여줬죠. 3월 2일도 좋았고요. 3월 3일도 되게 좋다기보다 할 때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우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죠. 미국에서 우리들이 기대했었던 나올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호재가 다 나왔습니다. 기술주들 분위기 좋았고요. 연준에서의 발언들 완화적이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기대감 가졌고 ISM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오늘 1,300원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연결이 됐고 국내 증시에서 좀 전에 코스닥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코스닥 800선 위에서 좀 힘을 못 낼 수도 있었는데 800선 위에 힘차게 한번 세게 좀 밀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을 좀 함축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 대부분을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으로 오늘 시장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장에 대해서 사실 미국 월가에서도 논란은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3월장에 대해서 좀 좋은 그림을 더 그려나가도 될지 아직은 걸림돌들이나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만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요. 좀 김칫국을 마셔도 괜찮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이 하락한 1296원 9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벌써 4거래일째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을 이끌었던 이슈 뭐라고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 외국인 코스피를 놓고 보면 외국인과 전 기관이 다 매수를 보여줬다. 사실 기관이 금융 투자가 중심이 돼서 매수를 보여주는 날은 종종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워낙 기관의 수급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규모의 수급이 금융 투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금융 투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전 기관 오늘 다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이 오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도 그러면서 당연히 외국인 기관 매수니까 개인이 팔았겠죠. 개인의 순매도가 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닥이 지수 좋았는데 보통 지수 좋은 날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거나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한 곳이 좀 강하게 사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은데 오늘 개인이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하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좀 더 많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오늘 12조 원, 근데 코스피도 사실 긍정적인 점이죠. 거래대금이 9조 6천억인데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거래대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거래대금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 시장이 상승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더 실어준다는 점이거든요. 이 시장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좀 대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놓고 와 보면은 우선은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기전자 사실뿐만이 아니더라도 코스피 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정 어떤 섹터가 좋았냐라고 보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좋았는데 사실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1위부터 11위까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도 1% 오른 게 현대차가 1.02%로 기아도 사실 0.38%인데 자동차가 제일 조금 올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 이상, LG화학도 3% 이상 대체적으로 상승률이 좋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 이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19.17% 오르면서 사실 이 에코프로 그룹이 코스닥 상승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던 모습은 에코프로에서 사실은 다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섹터로 나눠본다라면 상승한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코스피에서 이런 대장주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서의 소재주와 장비주들까지도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가 이 미국 증시에 이어서 한국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좋았다는 얘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 좋은 분위기가 연속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도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다. 그럼 한 번 이상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1,300원 아래 오랜만에 보죠. 다시 1,300원 아래로 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 3월 22일 FOMC 금리 50bp 인상보다는 25bp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금리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기술주들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했죠. 달러가 조금 약세되면서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는 배터리만 좋았는데 배터리 끝까지 갈수록 더 좋았고요. IT까지 좋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HN도 상한가고요. 그리고 리튬주 포스코 엠텍도 상한가 마감, 시총 5천억짜리입니다. 시총 1조짜리의 이수화학 전고체주도 역시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IT주의 상승세의 시도까지도 나타났는데요. 내일장 흐름 이 같은 좋은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장 시장을 이끌 이슈들 예상해 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은요, 내일 이슈가 없는 게 좋습니다. 이 좋은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 좋은 흐름이 사실 깨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내일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흐름을 깰 만큼 큰 그런 이슈는 좀 아니니까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봐야 되겠죠. 내일 한국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나옵니다. 한국 수출이 좋지 않았었던 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살짝 흐름을 깨주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경제 성장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여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 날 베이지북 나오죠. 베이지북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FOMC에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 본다라면 크게 흐름을 깨는 이런 모습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부적인 변수들 내일장에 이슈로 놓여 있습니다.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또 한국은행의 베이지북 발표 8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장을 위한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해피하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파티에 참여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한 번 더의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코스피 기준 놓고 보면 2,500선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800선 좀 어려워 보였던 800선을 우선은 넘었는데요. 800선 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76%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따져봐야 되는 전고점이 830포인트를 조금 넘거든요. 여기서 오늘 정도 한 번 더 상승하면 이제는 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이후죠. 항상 코스피 기준 놓고 보면 한 2,500 가까이 가면 매물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내일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에 대한 상승은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민 더 되는데요. 내일 한 번 정도 딱 정말 그 하루짜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쪽이 좋을까요?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하루짜리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2차전지 가야죠. 2차전지 가야 되는데 하루 이후에 놓고 보면 특히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좀 빨리 올랐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사기에는 하루를 위해서 또 산다? 사실 부담감이 있죠. 물론 이제 하루 이후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에 전기전자라는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를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야지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전자가 좋은 이유가 그거죠.
이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모멘텀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우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코스닥에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따라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좀 담고 가자. 그런데 2,500선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2,500선을 횡보하거나 차익 매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2,500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좀 완화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2,500을 강하게 뚫긴 힘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고 가시면서 2,500포인트에서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IT 쪽은 연말까지, 전기전자 쪽은 그래도 뭐 하반기까지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배터리는 일단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소할지를 보면서 차익 실현도 해 나가면서 보자는 의견이시네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오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뭐 또 코스닥의 게임 같은 이런 또 낙폭과대한 성장주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우선 플랫폼은 사실은 기술주 좋으면 플랫폼 항상 좋았습니다. 최근 분위기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 정부의 규제와 기술주가 좋으냐 이런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근데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좀 없고요. 근데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게임과 엔터를 좀 서비스 쪽에서는 좀 놓고 봤을 때 게임과 엔터 그리고 카지노까지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죠. 이쪽은 중국기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업종은 중국이 열린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아직도 부담이 덜하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증권통 K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장에 훈풍 못 받았던 게 바로 IT, 반도체, AI 쪽이었는데 이들까지 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월에는 외국인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월간 순매수를 보였죠. 2월 긴축에 대한 우려, 물가 우려 반영하고 3월은 또 어떤 판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내일 마감은 증권통 김은별 앵커가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